한때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총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녁 9시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였거든요. 시청률 40%, 15초 광고 한 편에 수천만 원. 방송국은 그야말로 돈 찍어내는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상파 3사의 합산 적자가 무려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막강했던 권력이 이제는 방구석 1인 유튜버에게로 넘어갔거든요. 외부의 적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멸한 겁니다. 신뢰를 저버린 권력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 지금부터 그 몰락의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0년대 저녁 8시 55분만 되면 온 가족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TV 앞으로 모여들었죠. 9시 뉴스가 시작되는 건 단순한 방송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의식이었거든요. 시청률이 40%를 넘나들었습니다. 10집 중 4집이 동시에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드라마 시청률이 5%만 넘어도 대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감이 오시죠. 당시 지상파 3사는 전파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KBS, MBC, SBS 이 세 곳이 틀어주는 것만 봐야 했거든요. 케이블도 없고 유튜브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시청자에겐 선택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광고주들이 줄을 섰죠. 9시 뉴스 앞뒤로 붙는 15초짜리 광고 한 편 단가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방송국은 전파 하나로 엄청난 부를 쌓아 올렸고 그 돈은 다시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습니다. 신입 기자 경쟁률이 수백 대 1, 서울대 나와도 떨어지는 게 방송국 공채였고 입사증 한 장이 곧 성공의 증명서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 거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TV가 있긴 한데 마지막으로 켠 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어떤 분들은 아예 TV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책장을 뒀다고 하시더군요. 거실 한가운데를 당당히 차지하던 왕좌가 이제는 먼지만 쌓인 가전제품 신세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TV 켜는 걸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모컨 찾고 채널 돌리고 광고 기다리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바로 볼 수 있는 세상에 익숙해진 사람들한테 방송국이 정해준 시간에 정해준 내용을 봐야 하는 TV는 그냥 불편한 물건이 돼버린 거죠. 숫자가 그걸 증명합니다. 2025년 기준 지상파 메인 뉴스 시청률은 5%대입니다. 한때 40%를 찍던 그 뉴스가요. 10분의 1 토막도 안 되게 쪼그라든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신뢰도입니다. 방송 뉴스를 믿는다는 응답이 20%대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8명은 TV 뉴스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술이 바뀌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유튜브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에요. 방송국 스스로가 시청자의 신뢰를 하나씩 내다버린 결과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 방송국은 시청률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자 묘한 선택을 했습니다.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대신 자극을 높이는 쪽을 택한 겁니다. 리얼리티 예능이 쏟아졌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편집됐습니다. 문제는 그게 리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출연자가 한 말을 앞뒤 맥락 다 잘라내고 전혀 다른 의미로 둔갑시키는 편집이 일상이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울음을 강요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대본으로 읽히는 일도 있었죠. 방송국 입장에선 시청률을 위한 연출이었겠지만 그건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억울한 출연자들이 SNS에 직접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편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봤던 그 장면이, 그 눈물이, 그 갈등이 전부 만들어진 거였다는 사실을요.
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정 사안은 크게 키우고 불편한 사실은 슬쩍 빼거나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점점 눈치를 채기 시작했죠. 이 방송국이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만들려고 한다는 걸요.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 결국 리모컨을 내려놓게 만든 겁니다. 조작이 들통나고 시청자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을 때 방송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과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묵묵부답이었거나 오히려 시청자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맥락을 이해 못하시는 겁니다.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독점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한 겁니다. 그 시절엔 시청자가 아무리 불만을 가져도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KBS가 싫으면 MBC 보고 MBC가 싫으면 SBS 보면 그만이었지만 결국 세 곳 다 비슷한 방송국이었거든요. 어차피 우리 말고는 갈 데가 없잖아. 이 오만함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이 터지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1인 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시청자들한테 선택지가 생긴 거죠. 그것도 수백만 개씩이나요. 그런데도 지상파는 여전히 과거의 권위에 기댔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고 당신들은 소비자라는 구도를 고집했죠.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더 이상 지상파의 인질이 되기를 거부한 시청자들이 조용히 하지만 대규모로 떠나버린 겁니다. 전문가라는 이름 뒤에 숨어 시청자를 하대하던 그 태도가 결국 2천억 원짜리 청구서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소파에 누워 TV를 켭니다. 오늘 하루도 버텼으니까 잠깐이라도 위로받고 싶어서요. 그런데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수십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연예인이 드레스룸 문을 활짝 열면 명품 가방이 줄줄이 걸려 있고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냥 일상인 것처럼 나오는 거죠. 월세 걱정하고 적금 깨야 하나 고민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그 화면이 위로가 될까요?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나는 오늘도 지하철에서 시달렸는데 저 사람들은 퍼스트 클래스 타고 유럽 가서 미슐랭 3스타 식당에서 밥 먹는 걸 카메라 앞에서 당연하다는 듯 즐기고 있으니까요. 거기다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사랑을 찾고 싶어요 라는 고민을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럭셔리 리조트에서 토로합니다. 현실에서 밥값 걱정하며 소개팅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건 공감이 아니라 그냥 딴 세상 이야기인 거죠. 박탈감만 커지는 겁니다. 방송국은 광고주가 원하는 화려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시청자가 어떤 감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는지는 관심 밖이었던 거죠. 위로받으러 켰다가 상처받고 끄는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결국 그 리모컨을 다시 들지 않습니다. 방송국은 그 단순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9시 뉴스가 틀리다고 느껴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문을 사서 비교해보거나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뒤지거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결국 방송국이 말하는 걸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보 독점이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선택지가 없으면 의심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그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검색창을 열면 됩니다. 30초면 관련 자료가 쏟아지고 커뮤니티에는 이미 누군가가 팩트체크를 해놨거든요. 방송국이 슬쩍 빼놓은 통계, 교묘하게 잘린 발언의 원본, 해외 언론이 전혀 다르게 보도한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유튜브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방송국이 10분짜리 리포트로 뭉뚱그린 내용을 해당 분야 전문가가 1시간짜리 영상으로 완전히 해부해주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시청자들은 점점 더 깊고 정확한 정보를 원하게 됐고 방송국의 피상적인 보도는 오히려 불신을 키웠습니다. 댓글창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영상 하나에 회계사, 변호사, 의사,
현직 공무원이 각자의 전문 지식으로 내용을 검증하고 보완합니다. 집단 지성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거죠. 더 이상 방송국이 떠먹여주는 정보를 받아먹는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하고 틀리면 지적하는 능동적인 시청자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예전엔 TV 편성표가 곧 법이었습니다. 월요일 밤 9시에 드라마가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와야 했죠. 못 보면 그냥 못 보는 겁니다. 다시 볼 방법이 없으니까요. 방송국이 정해준 시간표대로 하루를 맞춰 살았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꽤 불편한 시절이었죠. 그런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내가 어떤 영상을 끝까지 봤는지, 어디서 껐는지, 몇 번을 다시 봤는지를 전부 기억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골라서 눈앞에 갖다 놓죠. 내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켜면 나옵니다. 방송국은 시청자를 덩어리로 봤습니다. 20대, 40대, 주부, 직장인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같은 콘텐츠를 밀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같은 50대라도 등산 좋아하는 사람과 주식 좋아하는 사람한테 완전히 다른 영상을 추천합니다. 날씨가 흐린 날엔 실내 콘텐츠를, 출퇴근 시간엔 짧은 영상을 띄워주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가르치려 드는 TV 대신 취향을 알아서 맞춰주는 플랫폼. 시청자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리모컨은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그 자리를 스마트폰이 채웠습니다. 편성표가 아닌 알고리즘이 저녁 시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방송국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카드가 있었습니다. 젊은 층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50대, 60대는 우리 곁에 남아있을 거야. 디지털이 낯선 중장년층만큼은 TV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그 믿음 하나로 버텼던 겁니다. 그런데 2025년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유튜브를 가장 오래 시청하는 연령대가 바로 50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방송국이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그 세대가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안일했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방송국이 트렌드만 쫓느라 정작 중장년층이 원하는 콘텐츠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7080 추억의 음악, 고향 음식 이야기, 건강 정보, 역사 다큐. 이런 콘텐츠들이 지상파에서 하나둘 사라지는 동안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소외됐던 세대의 갈증을 정확히 파고든 거죠. 지금 어르신들 보면 돋보기 쓰고 스마트폰으로 임영웅 콘서트 영상 찾아보고 젊을 때 봤던 드라마 다시 보고 자식들한테 영상 공유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가족 간 소통 창구가 된 겁니다. TV가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삶이 중장년층에게도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송국이 마지막으로 기댔던 그 버팀목마저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시청자가 떠나면 광고주도 떠납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광고란 결국 사람이 모이는 곳에 따라가는 돈이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지상파 광고 시장은 3조 원대였습니다. 그게 지금은 1조 원 초반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10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그 빠진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디지털 광고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현재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는 10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상파가 잃은 돈의 몇 배가 이미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1인 크리에이터들한테 흘러가고 있거든요. 구독자 100만 명짜리 유튜브 채널 하나가 웬만한 지상파 프로그램보다 광고 단가가 높은 시대가 된 겁니다. 방송국은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광고 매출이 줄어드니까 제작비를 줄입니다. 제작비가 줄어드니까 콘텐츠 질이 떨어집니다. 질이 떨어지니까 시청자가 더 떠납니다. 시청자가 떠나니까 광고가 또 줄어들죠. 이 고리를 끊을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연봉을 깎고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반면 스마트폰 하나 들고 시작한 크리에이터들은 억대 연봉을 가뿐히 넘깁니다. 방송국 신입 공채가 성공의 상징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채널 하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만 좋으면 학벌도 인맥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상파의 몰락 이야기, 남의 일처럼 보셨나요? 사실 이건 방송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를 잃고 고객을 무시하고 시대 변화를 외면하고 독점에 안주했다가 무너진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반복됐거든요. 노키아를 기억하시나요? 한때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40% 넘게 장악했던 회사입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1등인데 굳이 라는 오만함으로 버티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죠.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자기들이 먼저 개발해 놓고도 필름 사업 지키려다 파산했습니다. 블록버스터는 넷플릭스가 인수 제안을 했을 때 비웃었고 그로부터 10년 뒤 문을 닫았거든요. 전부 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잠깐,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직장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고객 불만을 듣고도 원래 이렇게 해왔는데 라며 넘기진 않았나요?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보면서도 우리 업종은 달라라고 자신을 안심시키진 않았나요? 방송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2천억 원짜리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방송국은 수조 원의 수업료를 내면서 그걸 증명해 줬습니다. 그 교훈은 공짜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외면할지 가져갈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신뢰를 잃고 소비자를 무시한 권력의 끝은 언제나 비참했습니다. 지상파가 수조 원을 잃으며 온몸으로 그걸 증명해 줬거든요. 전문가라는 권위에 갇히지 마세요.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기 귀찮다고 외면하는 순간, 그게 바로 추락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안전한지 오늘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변화하는 흐름을 먼저 읽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만이 다음 파도 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